2021년 수능 19번 문항입니다. 문제를 읽어볼까요? 그림 가는 어느 지역의 지표에 나타난 화강암 A, B와 쉐일 C의 분포를 나는 화강암 A,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붕괴 곡선 X, Y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우리 가그림을 보니까 A하고 B는 화강암이라고 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강암이고요. 자, C는 쉐일입니다. 쉐일은 우리 점토,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가본 그래프, 가와 같은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아주 당연하게 A, B, C의 순서를 정하고 싶은데 라는 욕구가 드셔야 됩니다. 우리 상대 연령을 배울 때 지질 단면도가 나오면 항상 그 순서를 파악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고 했었죠. 자, 얘의 순서는 단서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A는 B를 관입하고 있고 라고 했습니다. A가 B를 관입하고 있다면 우리 관입의 법칙에 따라서 B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A가 관입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B가 먼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B와 C는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다. 여기 좀 어렵네요. B하고 C가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는데 가본 그림을 보면 부정합이 잘 안 보이죠? 근데 B가 먼저인지 C가 먼저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B는 화강암이었습니다. 화강암이면 여기가 지표라고 하면 자, 마그마가 관입해서 들어오다가 분출하지 못하고 땅 속에서 멈췄을 겁니다. 그리고 얘가 천천히 식어갖고 B라고 하는 암석이 됐을 거예요. 그쵸? 아직 자, 부정합 안 보입니다. 자,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 지표 위에 있는 부분은 천천히 깎여 나갈 겁니다. 침식이 되고 B가 지표면 부근으로 드러났겠죠. 그쵸? 그리고 나면 자, 지표면 부근으로 드러났으니까 이 위에 부분은 깎여 나갈 겁니다. 깎여 나가고 B가 이런 식으로 남겠죠. 그 위에서 다시 암석이 쌓여서 부정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기저여감도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C는 B 위에 쌓였던 녀석일까요? 아니면 B 옆에 있었던 녀석일까요? 자, 우리 B하고 C는 부정합 관계라고 했습니다. 부정합 관계이려면 만약에 C가 아래쪽에 있는 아이라면 얘는 관입해 들어온 거지 부정합 관계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층은 C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당연히 위에 있는 애가 C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와 같이 BC가 동시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죠. 가는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동시에 보이게 될까요? 아마 여기서 습곡 같은 작용을 또 한번 받았겠죠. 네, 습곡 같은 걸 받아서 C가 옆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지고 네, B가 옆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A가 관입해 들어온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A, B, C가 다시 같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B하고 C가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다라는 말은 B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C가 쌓였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니은 보기는 저절로 풀렸네요. 가장 오래된 암석은 B겠죠. 네,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단서 중을 좀 보러 갈까요? A,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양은 각각 처음량의 20%와 50%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기억 보기를 보니까 A에 X가 포함되었게 Y가 포함되었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럼 이런 경우는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죠. 자, A하고 B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근데 우리 나이는 방금 결정을 했죠. 나이는 B가 더 많고요. A가 더 적게 나타날 겁니다. 그럼 경우의 수 1번을 따져봅시다. A에 X가 들어있고 B에 Y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경우의 수 2번을 따져보면 A에 Y가 들어있고 B에 X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나이가 맞으면 누가 들어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 경우의 수부터 해볼까요? A에 X가 들어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A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양은 20%였습니다. A는 X가 들어있든 Y가 들어있든 20%가 있을 거고요. B는 50%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y가 들어있어도 50%고요. x가 들어있어도 50%가 될 겁니다. 자, 경우의 수 1번, x가 20%일 때를 봅시다. 자, 방사성원소의 x의 잔량이 20% 남아있을 때 값을 읽어보면 대략 한 1.2억 년 정도? 얘는 아마 1.2억 년 정도 될 겁니다. 자, B에 Y가 들어있다고 하면 Y는 50%니까 50%일 때 값을 읽어보면 네, 2억 년이 되네요. 자, Y가 들어있다고 하면 네, B의 나이는 2억 살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나이 A가 적고 B가 많다라고 했을 때 말이 되죠. 자, 경우의 수 2번을 따져봅시다. Y가 20% 들어있다고 해보면 Y가 20% 들어있다고 하는 걸 나그래프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대략 4.5억 년 정도 되네요. 자, 4.5억 살이 되고요. X가 50% 들어있다라고 하면 X가 50% 들어있다고 하면 5천만 년이죠. 5천만 년은 0.5억 년이 됩니다. 이러면 B의 나이가 A의 나이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경우의 수 2번은 B의 나이가 훨씬 적죠. 그러니까 네,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네요. 네, A에는 X, B에는 Y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기억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디귿플러 보러 갈까요? C는 고생대 암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자, 우리 B의 나이가 2억인데요. 아까 B는 C보다 먼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고생대하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으면 각각의 시작 시기의 연도는 외우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신생대는 언제 시작했죠? 네, 신생대는 0.660억 년 때 시작했었죠. 6,600만 년 때 시작을 했었고요. 중생대는 2억 5,200만 년 전에 시작했었고 고생대는 대략 5억 4천만 억 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B의 나이가 2억이면 B는 중생대에 형성됐네요. 근데 C는 B 이후에 형성된 것이니까 중생대 아니면 신생대에 만들어졌겠죠. 그러니까 고생대는 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